내가 이렇게까지 화가 많은 사람이었던가? 화를 낸 그 순간엔 속이 좀 시원한 것 같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후회가 밀려오고 자책이 시작되고 결국 나만 손해본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밤새 뒤척이고 난 다음날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는 거죠. 어딘가 억울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화는 상대를 향해 던진 돌멩이 같지만 사실은 나를 먼저 다치게 합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오늘의 치밀어 오르는 이 분노가 내일의 후회가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먼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화를 키우는 건 정말 상대방일까요? 아니면 내 안에 있는 무언가 때문일까요? 우리는 평생을 참고 살아온 세대입니다. 자식 키우느라, 생계 꾸리느라, 체면 지키느라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보니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작은 일에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 화가 쉽사리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를 낸 후엔 어김없이 후회가 찾아옵니다. 이건 나약해서도 감정이 약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평생 감정을 억눌러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가 어디서 시작되고 어떻게 커지는지, 그리고 그 화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철학자들의 말을 빌려서, 그리고 우리와 비슷한 나이를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쯤 당신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시원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후회 없이 보낼 수 있는 작은 팁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로마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었지만 하루 종일 배신과 음모 속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화낼 일이 많았을 것 같지 않나요? 그런 그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타인이 나를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들의 행동에 대해 어떤 의견을 갖느냐가 나를 화나게 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화를 만드는 건 상대가 아니라 내 안에서 반복되는 해석이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한 말이나 행동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곱씹느냐가 화를 만든다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아니, 분명히 상대방이 잘못했는데 내 탓이라고 그렇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들어보시면 이 말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알게 되실 겁니다. 며칠 전 지인분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60대 후반 정도 되셨는데요. 아파트 관리 사무소랑 주차 문제로 실랑이를 벌였다고 합니다. 나는 분명히 옳은 말을 했습니다. 규정대로 하자는 거였어요. 이중 주차 때문에 우리 차가 못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단속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소 직원이 자꾸만 말을 돌리는 거예요. 자기들 권한이 아니라고. 주민들끼리 조율하라면서요. 말을 할수록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내 말을 듣지도 않고 귀찮다는 듯이 말을 끊더라고요. 그 순간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나도 모르게 관리소는 그럼 뭐 하는 데인데요?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만큼은 당당했습니다. 내 말이 맞잖아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내가 한 말이며 직원이 지은 표정, 그때 언성 높였던 내 목소리까지. 곱씹을수록 화는 더 커졌어요. 그런데 계속 곱씹어보니 내가 너무 과했나? 저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내 욕하겠지? 나이 먹고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운전할 때도 저녁 먹을 때도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결국 밤새 잠을 설쳤어요. 다음날 복도에서 그 직원을 마주쳤을 때 나는 눈도 못 마주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후회만 남았을까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우렐리우스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화를 낸 순간은 3초였을 겁니다. 뇌과학에서 밝혀낸 사실이 있습니다. 감정 자체는 3초에서 길어야 90초 정도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3초를 3시간, 3일, 때로는 3년 동안 이어갑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다음에 만나면 뭐라고 하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반복이 화를 키웁니다. 화를 키우는 건 상대가 아니라
내가 되풀이하는 생각입니다. 상대방은 이미 그 일을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혼자 그 순간을 수백 번 되돌리며 화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우렐리우스가 말한 겁니다. 상대의 행동이 아니라 그 행동에 대한 내 해석이 나를 화나게 한다고. 세네카라는 철학자도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분노는 잠깐의 광기다.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면 분노가 너를 다스린다. 세네카는 로마 황제 네로의 스승이었습니다. 폭군으로 유명한 네로 곁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본 건 분노가 어떻게 사람을 무너뜨리는지였을 겁니다. 네로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서 결국 스스로를 파괴했습니다. 세네카는 그걸 지켜보면서 깨달았겠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분노가 자신을 지배한다고. 며칠 전 분리수거를 하다 마주친 이웃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남편과 말다툼을 했는데 그 후로 며칠 동안 밥상을 차리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 말다툼 장면만 계속 떠올랐다고 합니다. 남편은 이미 잊은 것 같았어요. TV 보면서 웃기도 하고 평소처럼 말짱하게 지내더라고요. 나만 혼자 화를 삭히고 있는 거예요. 먹으면서도 숟가락 놓는 소리가 신경 쓰이고 저 사람이 뭘 입고 나가든 전부 다 거슬렸어요.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구나. 이런 생각까지 꼬리를 물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걸로 언성이 높아졌는데 어느새 40년 결혼 생활 전체가 불만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집에서 화나 있는 사람은 나뿐이구나. 남편은 멀쩡한데 나만 혼자 고통스러워하고 있구나. 그 순간 허무했습니다. 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분의 깨달음이 정확합니다. 화는 상대를 향한 것 같지만 결국 나를 가장 괴롭힙니다. 상대방은 그 일을 잊고 평범하게 하루를 보내는데 나만 혼자 마음 쓰면서 다음 날도 그 일을 생각하고 결국 내 하루, 내 일주일을 망칩니다. 이게 화의 정체입니다. 화는 상대를 향해 던진 돌멩이 같지만 사실은 내 손을 먼저 다치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화를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부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화를 품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남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타는 것은 자기 손이다. 이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화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결국 타는 건 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화가 났을 때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났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인식하는 순간 신기하게도 화가 조금, 아주 조금은 줄어듭니다. 감정을 억누르려고 하면 오히려 더 커집니다. 하지만 지금 화가 났다고 인정하면 그 감정과 나 사이에 약간의 거리가 생깁니다. 화와 내가 하나가 아니라 화는 화고 나는 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그 생각을 되풀이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제일 어렵죠. 자꾸 그 상황이 떠오르니까요. 그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이 생각은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속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거나 다른 행동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물을 한 잔 마시거나 창밖을 보거나 심호흡을 하거나 생각을 끊는 것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연습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을 되새기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것에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 들이마시는 공기가 어떤지, 오늘 메뉴는 뭘 먹지, 사소한 것이라도 생각을 전환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면 됩니다. 처음엔 10초도 안 되지만 하다 보면 1분, 5분, 점점 길어집니다.
탈레스라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다. 가장 쉬운 일은 무엇인가? 남에게 충고하는 것이다. 우리는 남의 일은 쉽게 판단합니다. 좀 그냥 넘어가지. 뭐 그런 걸 가지고 별로 화낼 일도 아닌데.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나의 일이 되면 다르지 않나요? 화가 나고 억울하고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는지, 왜 화가 나는지, 그 화가 어떻게 커지는지를 아는 겁니다. 어떤 분은 시간 내에 일을 해결 못할 때 화가 나고, 어떤 분은 상대방에게서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화가 납니다. 어떤 분은 말을 끊을 때, 어떤 분은 반말을 들을 때 화가 납니다. 내 화의 패턴을 알아차리면 대처할 수 있습니다. 곧 환갑을 맞이하신 한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나는 누가 내 말을 안 들어줄 때 진짜 화나더라고. 얼마 전에 아는 동생을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데 앞에서 스마트폰만 하면서 듣는 둥 마는 둥 하잖아. 진짜 못 참겠더라. 그러다가 이제는 먼저 물어. 지금 내 얘기 잘 듣고 있는 거지? 그러면 상대가 잠깐만요. 이것만 확인하고요 하더라고. 바쁜 일이 있겠거니 하고 그냥 기다려. 그러고 나서 얘기하면 그래도 화가 좀 덜 나더라고. 예전엔 무조건 내 얘기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상대방도 자기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넘겨.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 속이 훨씬 편하더라고. 이분은 자기 자신을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왜 화가 나는지, 어떤 상황에서 화가 나는지를 알고 그 상황을 피하거나 다르게 대처하는 방법을 찾은 겁니다.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아는 것은 지식이요, 자신을 아는 것은 지혜다. 우리는 평생 지식을 쌓아왔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고 사람 사는 이치도 압니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은 잘 모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왜 이렇게 예민하고 계속 그 생각만 하는지, 이제는 나를 알아갈 시간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마지막 방법은 관점을 바꾸는 겁니다. 에픽테토스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견해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넘어갑니다. 차이는 뭘까요? 그 일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급해서, 혹은 원래 그런 사람이어서, 혹은 무심코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나를 무시하네, 일부러 그러는 거야 라고 해석하면 화가 납니다. 하지만 저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화가 덜 납니다. 쉽지 않아요. 당하는 순간엔 그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연습이 필요합니다. 작은 일부터 연습하는 겁니다. 앞에서 뻔히 나를 봤을 텐데, 엘리베이터 안 기다려주고 먼저 올라가는 사람, 젊은이가 버스에서 자리 양보를 안 했을 때, 마트에서 카트를 부딪혔는데 상대방이 모르는 척 할 때, 이런 작은 일들에서 저 사람도 진짜 몰라서 그랬겠지, 사정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큰 일에서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화가 어디서 시작되고 어떻게 커지고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화를 키우는 건 상대가 아니라 되풀이하는 자신의 생각입니다. 화는 3초면 끝나지만 우리는 그 3초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래서 화를 다스리려면 생각을 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첫째, 화가 났을 때 그 감정을 인정하세요. 인정하는 순간 감정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둘째, 그 생각을 되풀이하지 마세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의도적으로 다른 행동을 해보세요. 셋째, 관점을 바꿔보세요. 상대방도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모두가 평생에 걸쳐 쌓인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행동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중반부일지도요. 앞으로 남은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시간을 화내고 후회하고 자책하며 보내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화는 누군가에게 벌을 주려고 내는 것 같지만 결국 나를 벌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나의 내면의 평화가 더 중요합니다. 이기는 것보다 편안한 하루가 더 소중하죠. 상대방을 바꾸는 것보다 내 생각을 바꾸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오늘의 분노가 내일의 후회가 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 선택을 해야 합니다. 화를 가져갈 것인가, 내려놓고 갈 것인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화를 내는 자신을 자책하지 마세요. 화가 나는 건 당연합니다.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오늘 화를 냈다면 그냥 오늘은 내가 화가 났구나라고 인정하세요. 그리고 내일은 조금 다르게 해보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조금씩 나아지면 됩니다. 이 영상을 만나신 모든 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고 계십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가끔 화를 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화가 내 하루를, 내 인생을 지배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화는 좀 불편한 손님입니다. 잠깐 들렀다 가는 주인으로 모시지 말고요. 손님을 손님으로 대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화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그 화가 오래 머물지 않고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밤 후회 없이 잔잔한 마음으로 잠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입니다. 찰나의 분노가 후회로 되지 않게 지금 이 순간을 흘려보내세요. 미소 띈 당신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